3교시 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물권입니다. 자, 미리 갑니다. 칠판 보세요. 물권에는 크게 종류가 들어만 보세요. 어렵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점유권하고 비교되는 게 본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물권의 종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총 몇 개 있다고요? 2개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 점유권과 본권입니다. 대표적인 본권에는요, 1번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뭐냐면 그 물건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으며 내 물건이니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소유권이에요. 내 물건이니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 물건이니까 법적으로 수익도 낼 수 있고 내 물건이니까 법적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유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물건이 요게 제한 물건입니다. 이 제한 물건 가운데 잘 보세요. 내 물건은 아니어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어도 수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권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가지고 용익물권이라 부릅니다. 그럼 용익물권의 뜻은 뭐냐면 내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물건처럼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내 물건처럼 뭐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내 물건이 아니니까 뭐를 못한다. 처분 못한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에는 이제 남아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제한물권 중에 이제 용익물권 중에 3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한물권 가운데 사용은 못합니다. 수익도 못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의 권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차후에 담보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 목적물 처분할 수 있잖아, 경매로. 그래서 이 담보물권에는 종류가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총 물권의 종류는 몇 가지이지만 8가지이지만 그 중에 넓은 의미의 물권을 크게는 몇 개로 구분한다. 2개로.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은 없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다음 중 본권이 아닌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이 나오면
본권이 아닌 건 뭐 있어요? 점유권이야. 즉 본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본권은 표현 잘 보세요. 법적으로 그 물건의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내 물건이니까 점유할 수 있잖아. 전세권은 내 집은 아니어도 2년간 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잖아.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유치권도, 질권도, 저당권도 뭐라고요? 본권이라고. 그럼 점유권은 뭐냐?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문이에요. 묻지 않습니다.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세요.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를 갑이 훔쳐왔어요. 절도해 왔어. 그래서 현재 갑이 자전거를 뭐하고 있다고요? 타고 있어. 그러면 갑은 본권 있나요? 본권 없나요? 본권 없지. 점유권 있나요? 없나요? 있네. 됐나요 지금? 다시 이 자전거를 갑이 예를 들어서 빌려왔습니다. 뭐였다고요? 빌려왔습니다. 대차에 왔어요. 그래서 현재 갑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갑은 점유권 있나요? 없나요? 있고. 본권 있어? 없어? 본권 있습니다. 왜? 빌려왔으니까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잖아. 그 맥락의 의미가 본권의 개념입니다. 좀 생소하겠지만 넓은 의미의 물권을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만 분류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넓은 의미의 물권은 총 몇 개 있다? 2개. 하나 뭐? 점유권과 본권. 본권의 종류가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 중에 다시 제한물권에는 그 물건을 내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이라 부르고 종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사용이나 수익은 못하지만 돈 안 갚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가치만 파악하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끝. 자,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교시 연속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차이점. 법률 행위는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라? 등기하시라. 법률의 규정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제 앞에 있는 여러분은 나이가 20대는 아닌 관계로 사회생활을 좀 겪으신 것 같아요. 자, 질문. 유치권은요, 혹시 등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유치권. 유치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길 가다 보면 현수막 걸려 있죠. 현수막 뭐라고? 공사 대금 미납 관계로 본 건물을 유치권 행사 중이다. 들어오는 자 피를 볼 것이다.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잖아 지금.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센스. 유치권은 법률 행위야, 법률의 규정이야?
아니 등기를 안 하잖아. 그럼 뭐야? 법률의 규정이야. 애우지 마세요. 잠깐만.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 행위야, 법률의 규정이야? 둘 다지 왜 그래?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시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둘 다를 다 포함하지.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저당권은 뭘까 그럼? 저당권은 100% 이건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뭐란 얘기야? 법률 행위란 얘기입니다. 즉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등기입니다.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됐나요? 다만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요 점유권하고요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점유 자체만 하면 돼. 유치권도 프랜카드 한번 걸어놓으면 돼.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바꿀게요. 채권도 걸린가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지금? 질문이 채권도 권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리지 이것도. 자, 채권이 생기는 경우의 수 몇 개? 아니 칠판에 있잖아. 왜 그려? 저는 칠판에 없는 걸 물어보지 않아. 답을 다 주고 물어보잖아 지금. 경우의 수 몇 개? 2개라고. 하나 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채권이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1교시 복습. 채권의 종류 몇 개 있어? 물권의 종류 총 8개 봤어요. 채권의 종류. 왜 그려? 계약하면 채권 발생하고, 그 다음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게 공부를 언제 하냐고. 기억나지요? 기억나잖아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은 뭘까? 계약이지. 왜?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가 있어? 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사무관리, 예를 들어서 아까 개 주인 생각나세요? 한 달 동안 개를 보살펴 준 사람이 100만 원 달래. 근데 개 주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개는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석 달간 안 먹어도 삽니다. 뭐하러 사료값 들었냐는 거야. 나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줘야 돼. 두드러 팬 놈이, 불법행위를 한 놈이 나는 네가 다쳐도 돈 못 물어줘 라고 의사를 표시해도 돈 물어줘도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 그러면 이런 채권들은 뭐에 의하지 않고도,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하니까 이건 뭐라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취득 사유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시나요 지금? 계약은 뭐에 의한 채권이고 법률 행위다. 사무관리 채권, 부당이득 채권, 불법행위 채권은 뭐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입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입문과정이고 어찌 보면 이건 민법 전체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어차피 우리는 극복해야 될 문제라서 시험 범위가 왜 이렇게 물권법의 순서가 이렇게 오고 채권법의 순서가 이렇게 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 행위는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이다. 됐나요 지금? 이렇게 계속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구별하는 실익은 뭐가 있다? 실익은 물권법에서 그것이 법률 행위라면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이라면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그 실익 때문에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는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왜? 규정할 수가 없어. 왜? 법에 산재에 있으니까. 군대가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3교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지. 원래는 뺐어야 되는데 이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자랑입니다. 2018년 행정사 시험이에요. 2018년 행정사 합격했죠? 1차군요. 1차 민법 총칙 100점 맞았습니다. 행정법 40점 맞았습니다. 행정학 개론 40점 맞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여간 그에 주택 어디 갔어? 하나 더 있는데 주택관리 시험 봤습니다. 주택관리사 2018년에 민법 100점 맞았습니다. 보시면 100점 나와 있죠? 회계원리 40점, 시설개론 40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여기 제일 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에 제가 2018년에 자격증을 3개 땄습니다.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중개사도 100점 맞았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캡처를 못 해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여기 점수는 제가 회계원리를 제가 80점 맞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회계원리 80점 맞으면 회계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딱 맞춰놓은 거예요. 믿든 말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믿기시겠지만 자격증 2개 보여드리면 이제 믿을만 하죠?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행정사 자격증은 6회 때 봤는데 이때는 다른 학원에서 행정사 그 강의를 하고 있을 때라 제가 어쨌든 그랬고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민법 강사로서 민법 점수 100점 맞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유튜브에 요즘 활동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요. 살림법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한 30여 개 있을 거예요. 입문자들은 보지 마시고 공부가 돼 있으신 분들은 계속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강의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동영상을 좀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왜 요즘 안 하고 있냐면, 다 해놨어. 그래서 새로 할 게 없어. 제가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요거 좀 동영상 좀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입문자는 아니에요. 방문가 보면 제가 작년에 했던 법조문 특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한 50강짜리. 처음 하시는 분은 말고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요건 시험 볼 때까지 등록하셔가지고 끊으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제일 잘 돼 있어요. 강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좀 더디 가더라도 법조문 특강만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법이 반복이다 보니까 아마 평생회원들은 4만 원이면 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40일인가 주고 끝나던데 요즘 저희 방문각에서 그냥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법조문 특강을 주는 것 같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장담 못 하는데 유튜브는 여기 가서 시간 낼 때마다 아침 저녁 출퇴근 하실 때마다 좀 쳐다보시고, 그리고 법조문 특강이라는 앞으로 입문과정 기본과정은 따라오시는데 좀 미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요거 입문자가 아니라 과거에 한번 했던 분들이라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수업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일단은 좀 웃기긴 얘기긴 합니다만 여성분들이 3명이나 계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9명 놓고 있는 다 남자분들이라, 야 진짜 대용도 없고 그 9분들 서로 말도 안 해. 혹시 인사는 서로 하셨나요?
첫날이니까 좀 생소하긴 하네요. 생소하긴 하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데 작년엔 제가 한 2월 달에 되게 막 인터넷 강의할 때 짜증을 좀 많이 내고 그랬었어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제가 프로인데, 강의는 프로인데 이게 이상한 막 질문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강의에 좀 짜증이 냈던 것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화난 앵글이 해가지고 막 인터넷 댓글 올라오고 소리 지르지 마라 기타 등등 해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웠는데, 오늘은 첫날 해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여성분들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지금. 예.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적 형성이에요. 유대관계입니다. 유대관계. 학원 생각보다 깁니다. 앞으로 1년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꼴 보기 싫은 놈 있으면 진짜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속마음은 감추시고, 제발 부탁이에요. 다 우리 선생님들 다 잘나셨어요. 이 얘기는 저한테 안 하셨지만 다 잘나셨으니까 그것 좀 숨기시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유두리 관계.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을이잖아요. 갑은 누구예요? 동대표죠. 동대표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 동대표 똥구멍 빠는 게 저희 임무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 아닌 얘기. 동대표 비유 잘 맞추면 10년 20년 가는 거고, 동대표한테 비유 좀 이상하게 찍히는 순간 바로 아웃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동대표 생활 한 8년 하시면 동대표 여러분이 알아서 교체하세요. 아마 교체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시고, 그 정도 참으시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충분히 자격증 있는 값어치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좀 잠깐 그래도 펴볼게요. 순서를 앞뒤로 좀 가볼게요. (159페이지) 보시면 법조항 2개 있죠. 요건 언젠가는 외우셔야 돼요. 186조, 187조, 교재 159페이지 186조하고 187조 있죠. 요건 언젠가 외우셔야 돼요. 186조가 뭐라고요? 159페이지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187조 네 가지 외우세요. 상속, 공용징수, 요거 수용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그리고 경매 등과 같은 키워드 법률의 규정이라면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집을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팔아먹어라. 그게 단서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젠가 외우셔야 될 법조항이고요. 162페이지 오세요. 그림 하나 보이시죠? 박스 안에 그림. 넓은 의미의 물권의 종류가 크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본권과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본권의 종류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본권에 속한다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채권 관계의 발생 원인 나와 있죠. 채권 관계의 발생 원인.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이 얘가 뭐가 있고, 계약이 있고, 법률의 규정은 사무관리 채권, 부당이득 채권, 불법행위 채권이다.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최소한. 페이지 넘어오세요. 171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보이세요? 24회 171페이지 보면 기출문제 하나 보이죠? 이 정도는 오늘 푸실 수 있어야 돼. 답 나왔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다 금방 나오나요? 2번 위임, 3번 토급, 4번 증여,
5번 매매는 전형계약이지만 1번 부당이득은 이건 계약 아니죠. 답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시험이 좀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좀 나옵니다. 자, 됐고요. 쭉 넘어와서 177페이지까지. 177. 박스는 이제 앞으로 외우셔야 돼요. 법률 행위가 나와 있죠. 박스가 177페이지 보시면 법률 행위 나와 있나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는 단독 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 행위란 개념이 있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네. 자, 이제 3교시는 이거 할게요. 법률 행위가 뭐냐?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법률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는다. 다시 용어를 제가 바꿨습니다. 1교시, 2교시 할 때는 법률 효과 발생을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권리를 취득한단 말을 썼습니다. 이 권리 취득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법률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그 매개체가 그것이 뭐라면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권리를 취득한다. 다른 말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다 합쳐서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자. 이에 비해서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짓자? 법률의 규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는 자,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 가운데 4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독 행위라고 이름을 짓겠다. 이에 비해서 2개 또는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면 우리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이름을 짓자. 세 번째는 내용은 비슷해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면 우리는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공통은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보니까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를 단어 하나로 뭐라고 이름을 짓는다? 법률 행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됐나요 지금? 다만 계약과 합동행위는 가만히 보니까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인 것은 공통인데 양자의 차이는 뭡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갑의 집을 을과 병 부부가 삽니다. 뭐 한다고요? 부부가 사서 그 집을 남편 지분 2분의 1, 부인 지분 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의사표시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개잖아. 어찌 보면. 그런데 매매계약은
청약이 있고요. 승낙이 있고 서로 의사표시가 대립을 합니다. 청약과 승낙은 서로 목적이 같을 수가 없어. 됐나요, 지금? 그래서 매매 계약, 요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혹시 그 모임 있어요, 모임? 아니, 무슨 모임이나 무슨 모임이야? 다니는 모임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동창회? 갑, 을, 병, 정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만들겠다. 야, 우리도 남들이 동창회 만들어보자. 4명이 모여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라고 하는 모임, 사람의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뭐라고요? 사람의 모임. 전문 용어로 사단법인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등기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4개잖아.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개 이상? 최소한 모임을 하려면 한 사람이 모이면 모임이에요. 최소한 둘은 모여야 돼. 둘은 모여야 하잖아. 모임을 만들려면. 그런데 이 의사표시가요, 다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동양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합동행위와 계약의 차이점은, 공통은 의사표시는 2개 또는 2개 이상일 수 있지만 계약은 서로 의사표시가 서로 뭐라고요? 대립적 의사표시이지만 합동행위 사람이 모이면 의사표시가 다 똑같아. 좀 전문용어 합니다. 많이 보세요. 혹시 그 동창생 중에 모자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약간 모자란 친구 있죠? 제 친구 중에 모자란 친구 있어요, 지금. 약간 모자라. 약간 진짜 모자라, 진짜 모자라. 그냥 받아줬어. 그럼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약간 모자라도, 그럼 얘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지장이 있겠지. 그럼 이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도, 하자가 있어도 동창회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집니다, 이거. 그런데 매매계약하는 과정에서 요 갑이 약간 모자라요. 갑이 모자라. 하자가 있으면 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요건 무조건 미칩니다. 요게 계약과 합동행위 양자의 차이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거 안 내. 시험 안 물어봐. 합동행위의 얘가 뭐 있나요만 물어봐. 얘가 뭐 있나, 얘가. 그래서 방금 봤던 사람의 모임,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일한 합동행위예요. 유일한 합동행위입니다. 됐나요? 끝. 계약 몇 개 있다고요? 15개. 끝. 됐어. 이제 문제는 요놈이야. 뭐라고? 단독행위 뜻이 뭐라고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라고 부른다. 끝. 그런데 모든 민법 총칙을 보는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류가 2개 있대요. 상대방이, 표현 잘 보셔야 돼,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할 수 있대요. 다시, 넓은 의미의 무엇을, 단독행위를 몇 개로 나눈다고요? 2개로. 하나 뭐?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이 없는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만 주구장창 물어봅니다. 자, 갑니다. 칠판 보세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상대방이 있다의 의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딱 정해져 있어. 상대방이 없다 이 뜻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상대방이 있다 없다로 구분합니다. 자,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사연은 이런 그림입니다. 갑이 자기 땅을 을에게 팝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매매대금을 치르고 등기가 넘어와서 자기 땅 되었죠. 자기 땅 된 다음에 다시 팔아먹었습니다. 병한테. 현재는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요, 요 중간에 있는 을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사기당한 갑이 사기당한 사실도 모르고 계약을 해가지고 돈 받고요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사기친 놈이 땅을 가지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후딱 팔아먹었습니다. 여기까지 넘어오니까 그때서야 갑이 내가 을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기를 당한 매매계약은 계약을 물을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걸 차후에 우리는 취소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취소권. 그럼 취소권은 을에게 해야 돼? 병에게 해야 돼? 아니면 을 또는 병한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정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사기당한 것도 모르는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한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질문. 갑은 누구를 상대로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취소해야 합니까? 1번 정, 2번 을, 3번 병, 4번 을 또는 병, 4번, 5번 정, 을, 병 아무한테.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해야 돼? 무엇을 취소하는 거야? 무엇을 취소하는 거야?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거야. 억울한 마음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뭘 취소하는 거라고?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은 누구랑 했나요? 누구랑 했어? 우리한테 했잖아. 우리한테 마시라고.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 취소권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고요.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쥐 꼴리는 대로 얘한테 가서 할 필요 없어. 무조건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취소해야 돼. 을에게만. 무엇을 취소하는 거니까? 계약을. 그럼 계약은 갑은 누구랑 했냐고? 을하고 있잖아 지금. 물론 차후에 갑은 정을 상대로 해서 왜 나한테 사기쳐 먹었어? 네가 사기치는 바람에 내가 피봤다라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건 그거고, 취소하는 것은 뭘 취소하는 거라고? 매매 계약을. 그럼 계약은 누구랑 했냐고? 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잠깐만. 제가 아까 나 때려칠래요. 사표 쓰는 거 단독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의명의는 상대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사표 쓸란다. 이게 뭔 말이 되냐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사표 쓸 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오로지 누구 앞에 가서만, 회사 대표자한테 가서만 해야죠.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 맥락의 의미가 요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책에 있을 거 적지 마세요.
앞으로 6가지는 외웁니다. 유제표는 외워두세요. 특히 시험에 나오는 건 요놈 아니면 요놈은 잘 나옵니다. 잠깐. 아버지가 A, B, C라는 큰애, 둘째, 막내. 아버지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유증을. 요 집 한 채 유증하려고 하면 큰 놈에게 줘야 돼, 작은 놈에게 줘야 돼, 막내에게 줘야 돼. 유언장 까보니까 3명도 아니고 사회에 기부하겠대요. 즉 유언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제 말 뜻 이해하세요 지금? 이건 아버지 의사이지 꼭 큰 놈에게만 유언하는 법은 없잖아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서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시. 요 재단법인은 뭐냐면 제가 계속 한 7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주택관리사 보호공부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최장소생은 13년 정도 됩니다. 13년째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이게 이렇게 와할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이 길에 빠져들면 10년 훌쩍 지나가.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야. 그래서 주택관리사 수험생 중에 5년 이상의 장수생이 있으면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억을 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왜 박수 같은 거 안 치셔도 돼요?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뭘 만들고 싶다고요?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 장학금이 누구한테 갈지가 정해져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법인을 만든 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실제로 지급되는 문제이지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재단법인입니다. 잠깐만. 헷갈려 죽겠어요. 사단법인은 뭐라고? 사람의 모임이니까 합동행위예요. 재단법인은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됐어요 지금? 끝. 이거 뭐라고요? 소유권의 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포기하고 싶어요. 누구를 상대로 포기해야 돼? 없잖아 그냥. 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점유권의 포기도 매한가지이고 상속의 포기도 매한가지니까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할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가지 외우세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입니다. 끝. 자 이제 응용력. 응용입니다. 응용. 갑이라는 집주인, 저당권 설정자의 집에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받을 돈 1억,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현재 을이 갑의 집에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을은 누구라고요? 저당권자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질문. 을이 저당권이란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당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 행위야, 법률의 규정이야. 나 저당권 포기할래. 법률 행위겠잖아. 그럼 법률 행위라면 이건 단독 행위일까, 계약일까? 저당권 설정자, 너는 포기하면 안 된다. 승낙이 있어야 저당권의 포기가 발생해. 아니면 얘의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도 포기가 돼. 당연히 단독 행위겠죠.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당연히 갑한테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있어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자 이제 8가지 물권 기억나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서 점유권의 포기와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지만 나머지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없는 있는 이렇게 응용하시라고. 이게 응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오지만 3년 전인가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문제를 풀고 줄 테니까 바로 OX 한번 해보세요. 시간 안 줍니다. 큐! 나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는 맞잖아. 응? 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단독행위이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야. 그럼 보셔봐. 소유권의 포기든, 점유권의 포기든, 제한물권의 포기든, 단독행위는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내가 애운기 안 나오면, 애운대로 안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 맞아. 물권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 8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까지. 개별적으로 물으면 따져봐야지. 있는지 없는지는.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좀 애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워두세요. 나머지 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3교시는 그 107페이지 보시면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25회 기출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다 금방 찾으셔야 되는 것들은. 몇 번? 기억번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번만 상대방이 없어. 한 사람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이 뭐?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에 비하여 디귿번, 사임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리을번, 해지도 상대방이 있고요. 니은번, 공유 지분의 뭐? 포기. 이거 물권의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대방이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은 매년 나온다. 그래서 그 177페이지는 그 박스 얘기는 단독행위는 달달 애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아예 외우세요. 유언. 다른 말로 뭐? 유증. 두 번째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세 번째는 점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다시. 이게 헷갈릴 수 있고 아직은 서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 건 충분히 제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어려워요.
자, 질문. 상속,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상속의 포기,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뭘 또 쳐다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속의 포기는 단독 행위라고 했잖아. 그럼 단독 행위는 전제가 항상 뭐라고? 법률 행위라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와도 맞추질 못해. 올해 민법 총칙 24개 가운데 20문제가 하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문제를 상, 중, 하로 비교했을 때 올해 24개 중에 20문제가 하 문제입니다. 그 웃긴 건 뭐냐 하면 하 문제를 다시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20문제가 하 중에 하야. 더 극단으로 따지면 다시 나누면 하에 하가 20문제 나왔다니까?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좀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이해만 하시면 민법은 그냥 시험 점수가 나올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일부러 애워버리면 한 적 없이 애워져.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는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라고.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뭘 매개로 해서? 의사표시를 매개로 해서 뭔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다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짓고, 이에 비해서 법률행위가 의사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이름을 짓겠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가 입문과정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할게요.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